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마인드의 힘을 알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알려드리는 대저택 연구소. 보통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막연히 좋겠지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이 들어오는지, 복이 들어온다는 건 실제로 사람 운이 좋아진다는 건지, 이런 건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해진다는 것도 웃으면 실제로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건강해진다는 건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요, 가끔씩 그냥 미소 짓는 그런 거 말고요, 사람이 제대로 웃으면 암도 극복 가능하다던데 라는 말, 이거 진짜인지 또 한번 엄청난 연구 사례들을 바탕으로 검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웃는다는 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깨달은 사실인데요, 이 웃음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인간은 일생 동안 50만 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성인은 하루 평균 8번 웃고 어린이는 하루 평균 400번쯤 웃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에 비해 50배 더 웃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웃는 건요, 뇌의 역할이거든요. 뇌에 심어져 있는 웃음 회로를 자극하면요, 15개 안면 근육이 동시에 수축되고요, 몸속에 있는 650개의 근육 가운데 무려 231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뇌에 소위 웃음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역사적인 실험부터 간단히 볼까요? 1988년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이차크 프리트 박사 연구진은 만성 간질성 발작을 앓는 16세 소녀의 치료를 위해 뇌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옆머리에 전극을 부착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죠. 동시에 소녀에게 그림책 보기, 숫자 세기, 발가락 구부리기 등을 지시했고요. 그런데 검사 도중 프리트 박사가 이 소녀의 뇌의 특정 부위를 전기로 자극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녀가 벼랑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 거예요. 사실 웃을 만한 그 어떤 상황도 없었고요. 소녀 역시 갑자기 막 웃기는 일이 떠올랐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이 웃음은 감정과 아무 관계도 없이 오로지 뇌에 주어진 전기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웃음의 강도까지 달라지기도 했어요. 자극을 얼마나 오래 주는지에 따라서 웃음이 지속되는 시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프리트 박사는 이렇게 단백질과 도파민으로 구성된 4제곱센티미터 크기의 소위 웃음보라는 게 사람 뇌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당시 프리트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웃음 모터를 잘 다루면 뺨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알아서 즐거운 생각이 촉발되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 인생의 동기부여까지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 뇌 속에 웃음 모터가 있다는 건 뭐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부위를 스스로 막 자극하거나 그렇게 못하잖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웃음을 유발하는 대상을 봐야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죠. 프리트 박사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친 김에 사람이 웃는 순서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웃음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웃을 만한 대상을 발견하고 뇌에서 처리가 되고 즐거운 느낌을 받고 안면 근육 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프리트 박사가 연구를 한 결과 그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면 근육을 웃는 형태로 만들면 즐거운 느낌을 받고 뇌가 좋은 자극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몸속 근육들이 움직이며 웃게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박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에게는 연필을 주고 치아로 이 연필을 물고 있도록 했어요.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들이 웃는 형태랑 똑같이 되는 거죠. 반면에 B그룹은 특별히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개의 그룹에게 똑같은 만화를 보여줘요. 결과는 꽤나 신기한데요. 연구진이 이들 그룹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방금 본 만화가 재밌었나요? B그룹은 말했죠. 재밌었어요. 볼만했어요. 유쾌했습니다. 치아로 연필을 물고 만화를 봤던 A그룹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 캐릭터가 진짜 웃기던데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표현이 훨씬 더 다양해진 건 물론이고요, 진심으로 그 만화가 재밌다고 인식한 거죠. 이 실험이 끝난 뒤 연구진은 24시간 동안 이들의 컨디션, 얼마나 긍정적인지, 얼마나 더 자주 웃는지도 관찰을 했는데요. 치아로 연필을 물고 실험을 했던 A그룹이 이후 24시간을 압도적으로 유쾌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아니,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으면 일할 때 펜이라도 입에 물고 있어 보십시오. 이 정도의 의지, 마인드가 하루를 바꾸는 거예요. 하루가 바뀌어야 한 달이 바뀌고 1년이 바뀌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웃으면 건강에는 뭐가 어떻게 좋은 건데? 정확한 과학적 근거들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마이클 밀러라는 의학 박사가요, 2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박사는 이들을 웃기기 위해 먼저 킹핀이라는 1990년작 코미디 영화의 일부를 관람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반대의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 1998년에 제작된 영화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전투신을 관람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연구진들은 초음파 기술을 사용해서 각각의 영화를 볼 때 연구 대상자들의 팔 정맥의 혈류 변화를 측정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명의 대상자 가운데 무려 19명이 코미디 영화 킹핀을 본 후 혈류량이 평균 22% 증가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이 정도의 수치는 에어로빅을 하고 난 후의 효과와 유사하다고 말했고요. 반면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본 후 대상자들 중 14명의 혈류량은 평균 35% 감소한 겁니다. 이 결과로 연구진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될수록 우리 신체는 질병과 싸우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 결과로 밀러 박사 연구진은요, 웃음을 유발하는 게 유산소 운동만큼이나 동맥에 좋다고 보고했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실 사람이 일주일에 딱 3번, 단 30분씩 운동을 하고 매일 15분씩만 웃으면 평생 병원에 갈 일은 없다. 네, 여러분, 평소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암은 어떨까요? 일단 국내 연구 결과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웃음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그리고 극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주간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까지 모두 마치고 추적 관찰 중인 환자들 3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중 16명에게는 실험 기간 동안 총 8번에 걸쳐 웃음 치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21명의 대조군 그룹에는 별도로 웃음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몸이든 마음이든지요, 큰 상처를 받은 후에는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웃음 효과를 실험하는 것처럼 그냥 뭐 웃긴 영화를 틀어주고 이런 것처럼 무작정 즐겁게 만들고 웃긴 걸 보여주는 방법이 좋은 게 아니겠죠. 연구진도 이를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일단 환자들의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칭찬을 했고 거울을 보며 웃게 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얼굴 근육을 먼저 웃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뇌가 웃는 효과를 보인다는 걸 과학적으로 확인했잖아요. 실험 결과는 연구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해요. 웃음 치료를 받은 그룹의 삶의 질 점수가 이전보다 13.94점이 높아진 겁니다. 웃음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의 삶의 질은 이전보다 오히려 1점 낮아졌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의 극복력에 대한 결과의 차이가 컸어요. 웃음 치료를 받은 그룹의 암 극복력은 5.56점이 증가한 반면에요, 대조군의 암 극복력은 이전보다 2.95점 감소한 거죠. 이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의학계와 일본에서도 거의 비슷한 연구들이 더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이 아직까지는 의학계에서 주류나 정설로 받아들여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점수가 5점이든 2점이든 의미가 없죠. 암 수술이라는 일생일대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삶을 대하는 태도, 즉 극복력이 플러스로 가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면요, 우리 인간의 극복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갑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는 고통, 충격, 스트레스 나를 그냥 내맡기고 표정 없이 살아가면요, 극복력, 삶의 질, 이게 그냥 저절로 막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아요. 이건 삶뿐만 아니라 돈 관리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득을 늘리는 플러스에 집중할 것인지 마이너스인 빚, 이거에 계속 집착하며 살아갈 건지 말이죠. 그리고 이 웃음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안 웃기는 상황인데 누군가 웃음을 유도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동조하는지 살펴본 연구들도 꽤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심리학 교수인 로빈 덤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이 전염성을 갖는 건 뇌에서 유사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고 이는 인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웃음의 전염성 덕분에 엔돌핀 반응은 함께 웃은 대규모 그룹을 통해 쉽게 퍼질 수 있다.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 무려 18년 동안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해 왔는데요. 평소 웃음을 자주 터뜨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피 속에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소위 킬러세포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또 사람들이 웃긴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요, 백혈구와 면역 글로불린은 많아지고요, 반대로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코티솔과 에피네프린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도 하나
하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 의료센터 명예교수 조시프 리치먼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센터 내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노인들을 전부 조사를 한 거죠. 우울증을 앓고 자살 충동을 느껴도 그래도 어떻게든 회복을 해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관찰 결과가 신기한데요. 이 사람들한테 정확히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젊었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토머스 제퍼슨의 모교인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의 덕스 박사는 웃음과 유머가 사람의 뇌를 골고루 자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우리가 뭔가 재미있는 말을 들으면요, 좌뇌가 단어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감정을 담당하는 뇌 앞쪽 활동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이어서 조합하는 기능을 하는 우뇌가 움직여서요, 지금 상황이 유머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기 몇 초 직전 감각을 느끼는 뇌 뒷부분 활동이 증가하는 거죠. 정말 찰나의 순간 이 모든 과정이 다 일어납니다. 몇 초, 어쩌면 1초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뇌 전체가 골고루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로 웃기 시작합니다. 뇌의 델타파가 물결치듯 밀려오다가 절정에 딱 도달하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더 자주 웃는다. 이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웃음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표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습관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똑똑해지기 위해서라도 웃어야 하겠죠.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홀덴은 1분간 웃으면 10분간 운동한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수명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운동을 10분씩 계속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겠죠. 미국 인디애나주 볼 메모리얼 병원이 외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하루 딱 15초씩 더 웃을수록 이들의 수명이 이틀 더 연장되는 걸 확인했어요. 웃음에 대한 이런 의학적인 효과들이 계속 증명되면서요, 미국 듀크대 종합암센터, 뉴욕 향군병원, 버몬트 메디컬 센터 등 미국의 많은 병원에서는 실제로 유머 도서실이라는 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요, 아예 코미디 치료 재단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하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웃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웃음에 대한 모든 연구 자료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제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웃는 걸 연습하다가 진짜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조금 더 자주 웃는 것, 이거예요. 어느 치약 광고주가 시청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데 잠깐 광고를 본다고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마침 치약이 필요했는데 흥미롭게도 서로 다른 브랜드의 치약 광고가 연속으로 붙어서 나옵니다. 이 광고 두 개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 광고 영상에서는 치약을 파는 배우가 광고가 끝날 무렵 마치 NG 장면인가 싶을 정도로 활짝 웃습니다. 반면 두 번째 광고에서 이 배우는 치아를 보여주는 게 목표인 듯한, 소위 입만 웃고 있는 듯한 웃음을 지어요. 물론 치아는 아주 돋보이고 깨끗했죠. 상상해보면 어떤 광고를 봤을 때 치약을 구매하시겠나요? 시청자들은 모두 첫 번째 광고에 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게 웃는 그 모습이 이제 다른 사람들 마음에 종을 치듯 딱 진동을 줘서 웃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실제로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분은 끌어당기실 겁니다. 네, 마인드의 힘과 관련해 대저택 연구소를 통해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팀이 세상의 모든 연구 사례를 모아서 여러분 하루하루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작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